빠르게 하고 한번 마무리해 봅시다. 자, 내일 신나는 방학이니까요. 한번 해봅시다. 자, 2차 방정식과 2차 함수인데요. 이거 2차 방정식이랑 2차 방정식이랑 함수가 어떤 연관이 있을지에 대한 고찰을 한번 해보자 이거예요. 그래서 심층적으로 탐구해보자 이거예요. 그러면 fx라고 하는 친구가 y가 되면 2차 함수인 거고 는 0이 되면 2차 방정식인 거 아니에요? 그래서 y가 0이 되면 그냥 2차 방정식인 거 아니에요? 그죠? 무조건 y가 0이 됐다고 2차 방정식이라고 생각하지 말고 이 2차 함수가 주어졌고 1차 함수가 주어졌어요. 만약에 얘는 하나는 2차 함수고 하나는 1차 함수예요. 그럼 얘네들이 같다고 놓으면 넘기면 2차 방정식 되겠죠. 그럼 이 식 자체도 2차 방정식이랑 함수로 봐도 된다 이거죠. 그죠? 이게 무슨 말이냐? 얘가 2차 함수라고 했을 때 이렇게 아래로 블록이라고 했으면 y가 0이 되는 x축을 그렸을 때 0이 되는 친구가 이게 두 점에서 만나면은 2차 방식이 근이 두 개라는 소리였죠. 그죠? 이것도 마찬가지예요. 2차 식이 있고 2차 함수가 있고 1차 함수가 있어서 만나는 두 점이 있죠. 그죠? 그 두 점이 얘네들이 같아지는 방정식의 근이 된다는 거죠. 이해돼요? 무슨 말인지? 조금 신박한 걸 보면 이 친구를 넘기잖아요? 그럼 얘가 fx고 얘가 gx일 때 이 친구를 넘겨서 만든 새로운 fx-gx를 내가 hx라고 한번 해볼게요. 이해됩니까? 그럼 이 hx라고 하는 친구는 이거 그래프를 좌표평면 하나에 그린 게 아니고 새로운 좌표평면을 그렸을 때 여기가 알파고 여기가 베타라면 hx는 정확히 이런 모양일 거란 말이에요. 이해돼요? 한쪽으로 넘긴다고 어차피 이 폭은 달라질까요? 폭이 안 달라지죠. 2차식은 얘 하나니까. 이해돼요? 2차식의 최고 차이의 개수 a가 폭을 결정하잖아요. 그죠? 그럼 그 폭은 변화하지 않겠죠. 넘긴다고 해도. 즉 모양은 그대로인데 그래프가 적절히 얘가 평행이동해서 x축이랑 만나는 알파랑 베타가 이렇게 근이 되게끔 만나는 그런 새로운 함수가 그려진다고요. 한쪽으로 넘겼을 때. 이해돼요? 무슨 말인지? 그 폭이 같은 것까지 이해했어. 예를 들면 fx가 x제곱 마이너스 3x 플러스 2예요. 그러면 이제 그래프를 그리면 얘가 0 되는 친구가 1이랑 2잖아요. 인정합니까? 근데 이렇게 되는 친구를 만들 수 있다고요. 어떻게? 예를 들면 hx, 이걸 hx라고 할게요. 그럼 fx가 x제곱이고요. gx가 3x 마이너스 2라고 한다면 이 친구를 그래프를 그리면 아래로 블록이고 얘가 0이죠. 그죠? 얘는 지금 기울기가 3이고 y좌편이 마이너스 2죠. 그지? 그럼 여기 0 넣으면 마이너스 2잖아요. 마이너스 2에게. 인정해요? 여기서 이렇게 생긴 거잖아요. 인정해요? 기울기 3인 거니까? 그럼 이 만나는 요 점이 있죠. 만나는 요 점이 있죠. 얘가 누가 된다고요? 같은 넘겨서 x제곱 마이너스 3x 플러스 2는 0의 근이 되는 거잖아요. 얘가 1이랑 2잖아요. 이 친구가 적절히 평행 이동해서 이렇게 그려지는 거라고요. 넘기면 새로운 함수가. 이게 위아래로 평행 이동하는 게 아니고요. 적절히 평행 이동해서 이렇게 딱 온다고요. 이렇게. 이해돼요? 무슨 말인지? 됐어요? 된 거 맞아요? 얘는 가운데 우리 대칭축이라는 거 갖고 있죠. 이 함수에서. 그죠? 얘는 왼쪽이랑 오른쪽이랑 같지 않아요. 같은 게 아니에요. 신기한 거는 뭐냐면 이 친구가 평행인 어떤 접선을 그릴 수 있겠죠. 이렇게. 그 만나는 점이죠. 여기. 이 점이 너랑 너의 중점이에요. 이 점이 여기 있는 거예요. 알파 플러스 베타의 절반. 이게 조금 심오한 내용인데 잡아봐요. 이해를 쌤이 시켜줄게요. 봐봐요. 잘 봐봐요. 우리가 이렇게 해서 여기를 알파라고 하고 여기를 베타라고 해봅시다. 그럼 분명히 이 친구랑 평행한 직선을 그렸을 때 만나는 요 점을 내가 감마라고 해볼게요. 아직 얘가 너의 딱 반인지는 몰라요. 그러면 이 친구를 내가 fx라고 하는데 그 fx를 ax 제곱 플러스 bx 플러스 c라고 놓고요. 여기는 이제 뭐 gx라고 할 건데 이 gx를 dx 플러스 2라고 하고요. 됐어요? 그럼 g 말고 hx를 기울기가 똑같다고 했으니까 dx 플러스 f라고 해볼게요. 됐나요? 됐어요?
그러면 이 친구랑 같은 건 얘네 둘이 같다고 놓고 근이고요. 얘랑 놓고 같은 건 얘네 둘의 근인 거죠. 이해돼요? 돼요? 이 두 점의 근은 알파랑 베타는 얘네 둘이 같은 근이고요. 얘랑 얘가 같아지는 근인 거고요. 이 근은 얘랑 같아지는 근이죠. 이해돼요? 따라왔어요? 그럼 먼저 첫 번째 얘는 넘기면 ax제곱 플러스 b-dx 플러스 c-2는 0이죠. 그럼 얘랑 만나는 근은요? ax제곱 플러스 b-dx 플러스 c-f는 0이죠. 이를 넘긴 거예요, 그냥. 됐습니까? 자, 그럼 관찰해 볼게요. 여기서의 두 근을 우리는 알파랑 베타라고 가정했죠. 알파 플러스 베타는 누구예요? 마이너스 a분의 b죠. 마이너스 a분의 b죠. 돼요? 얘는요? 지금 중근이라고 했죠. 같은 근이 두 개 있는 거죠. 인정합니까? 중근이 있는 거, 그죠? 그 근각의 관계 하면 마이너스 a분의 b죠. 얘 둘이 어때요? 같죠. 얘네 둘이 같은 거죠. 따라서 알파 플러스 베타는 2배의 감마니까 감마는 2분의 딱 중간 값이 돼요. 그래서 이 함수에서 너랑 너의 접선과 평행한 접선을 구하라고 하는 말은 너네들의 딱 절반이 된다는 뜻이에요. 그래프 쌤이 좀 이상하게 그리긴 했는데 그렇게 돼요. 이해됐어요? 돼요? 이게 조금 심오한데요. 그 나머지는 사실 요 그래프랑 2차 함수와 x축과의 관계에 대해서는 우리 판별식은 이미 다 배운 거잖아요. 그죠? 그죠? 그래프가 붕 떠 있을 때는 안 만나니까 판별식 d가 0보다 작은 거고, 그래프가 딱 접할 때는 중근인 거니까 판별식 d가 0인 거고, 그래프가 딱 두 점에서 만나면은 근이 두 개인 거니까 d가 0보다 큰 거였죠? 인정합니까? 이거를 x축에만 국한하지 말고 어차피 근의 개수라고 판단했으면 좋겠다. 근의 개수랑 x축과 만난다고 생각하지 말고 그냥 근이 몇 개인지만 판단했으면 좋겠다. 오케이? 그래서 이것도 마찬가지다. 이런 친구도 판별식 d가 0보다 큰 거고요. 얘도 접하니까 판별식 d가 0인 거고요. 얘도 판별식 d가 0보다 작은 거라고. 근이 없으니까. x축에만 국한하지 말고 2차 함수와 1차 함수도 마찬가지로 그렇다 이거야. 그럼 여기서의 문제. 2차 함수랑 2차 함수도 마찬가지지 않을까? 아래로 블록이랑 위로 블록이 만나면 두 점에서 만날 수 있죠. 얘도 판별식 d가 0보다 큰 거예요. 두 근이 두 개 있는 거잖아요. 2차하고 2차니까 넘기면 2차 방식 되죠. 근이 두 개죠. 그럼 2차랑 2차 이렇게 접해도 d가 0인 거죠. 2차랑 이게 안 만나도 d가 0보다 작은 거라고요. 이해돼요? 무슨 말인지? 근이 없으니까 0보다 작은 거라고요. 근이 중근 하나인 거니까 d가 0인 거고요. 근이 두 개니까 0보다 큰 거라고요. 근의 개수로 판단하시라고요. 이해됐습니까? 네, 안 만나는 거잖아요. 좌표 평면에 표시할 수 없다고 그랬어요. 허그는 여기가 i면 여기 3i예요? 개소리예요? 아니에요? 멍멍 하는 거예요. i랑 3i는 대수 관계를 비교할 수 없다고 그랬어요. 수직선상에 나타낼 수가 없습니다. 수직선상에 나타낼 수 있는 수는 다 실수예요. 그거 배웠잖아요. 수직선 실수로 가득 메울 수 있잖아요. 그거 중학교 4학년 때 있던 거잖아요. 그죠? 3학년 거 1학기 초반부 있잖아요. 그죠? 요게 이 내용이 끝이에요. 쌤이 지금 장황하게 왁 설명한 게 그 한 페이지에 다 나와 있어요. 네? 44페이지에 다 나와 있어요. 그죠? 인정해요? 그럼 넘어가서 45페이지에 어떤 게 있냐면, 그럼 2차 함수에서 어떤 부분을 여러분이 중점적으로 알고 있어야 되냐면, 분명히 2차 함수 꼭지점 구하는 거 여러분이 다 중학교 때 했단 말이에요. 절반의 제곱을 더하고 빼가지고 막 닌기리 맞대 띵맞대 해가지고 하는 거잖아요. 그죠? 그러면 그렇게 해서 꼭지점을 찾아서 그래프를 그렸다 이거야. 그리고 나서야. 2차 함수는 중요한 쟁점은 그리고 나서야. 그리고 나서. 그리고 엔드가 아니고. 드로우하고. 오케이? 그리고 이상한데 좀. 오케이. 그래프를 그린 다음에부터가 2차 함수는 문제가 시작되는 거야.
오케이? 그럼 결국에 꼭지점을 찾는 게 쟁점이겠지. 꼭지점을 찾았어. 그럼 당연히 제한된 범위가 있어.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범위를 줬어. 그럼 이 경계값이랑 꼭지점이랑 비교해보고 누가 제일 큰지 작은지 결정해야 되는 거 아니야? 그게 최대 최소인 거야. 이 세 개 중에 가장 큰 거 최대, 그 세 개 중에 가장 작은 거 최소, 이런 식으로. 그럼 만약에 이렇게 꼭지점이 여기 주어졌는데 제한된 범위가 꼭지점을 포함하지 않아. 여기서부터 여기까지래. 그럼 꼭지점에서 최소값을 가릴 수가 있어? 안 되는 거겠지. 애초에 제한된 범위가 여기서부터, 뭔 소리예요? 자꾸 픽픽거려요. 여기서부터 여기까지가 그래프가 끝나는 거니까, 그지? 인정해요? 그럼 여기가 최소값, 여기가 최대값이겠지. 꼭지점에서 최소값은 존재하지 않는 거야. 이해됐어요? 무슨 말인지? 여기서도 중요한 쟁점은 물론 고등학교 2학년 때 배우는 거지만 제한된 범위라고 하는 게 이렇게 포함하지 않는 범위라면, 예를 들면 여기가 3이고 여기가 2야. 여기가 1이야. 뭔 소리야? 여기가 5야. 만약 이렇게 돼 있어. 이쪽은 좀 작게 쳐. 여기 4야. 그럼 여기가 포함하지 않는데 x의 범위가 1보다 크고 4보다 작대. 그럼 얘는 최소값만 있는 거, 최대는 없는 거야. 여기 비어 있으니까. 여기가 큰지 이게 무슨 값인지 모르잖아, 그지? 비어 있으니까, 그지? 그래서 최대는 정의 내릴 수가 없는 거야. 물론 이 내용은 고등학교 2학년 때 배울 거니까 지금은 몰라도 되지만 혹시라도 문제가 나오면 이건 정의 내릴 수 없다고 생각을 하셔야 됩니다. 이해돼요? 무슨 말이지? 이게 딱 포함 관계여야 이 점에서 최대값을 갖는 거야. 이해됐어요? 됐어요? 그게 제한된 범위에서의 2차 함수의 최대 최소입니다. 결국 중요한 건 꼭지점과 그래프. 그 두 가지만 잘 머릿속에 넣어놓으면 2차 함수 문제는 너무 쉽다. 결국엔 그래프로 시작해서 그래프로 끝나는 문제다. 됐습니까? 이해됐나요? 중요합니다. 진짜로 매우 중요한 거 지금 하는 겁니다. 그래서 2차 식의 최대 최소값 이런 게 나온다. 너네가 문제를 막 풀었을 때 2차 식을 뿅 하고 나왔어. 그래서 최소값을 구하래. 그럼 꼭지점을 구하라는 건가? 라는 생각을 한 번쯤은 가져라, 제발. 아시겠죠? 2차 식의 최대 최소는 어찌됐건 꼭지점으로 국한됩니다. 아시겠죠? 넘어가요? 네. 그런 식으로 좀 생각을 해줬으면 좋겠다. 그게 이 친구 내용입니다. 유형 1번부터 볼까요? 어떤 문제가 나올 수 있는지. 2차 방정식과 2차 함수의 관계입니다. 자, 2차 함수가 블라가 있는데 x축과 두 점에서 만난대요. 이게 몇 번식? 2번식이라고 여러분들 배웠던 2차 함수 2번식입니다. 기억하시는 분? 1번식 y는 a배의 x-p의 제곱 플러스 q였죠. 이게 2차 함수의 표준형. P콤마 Q를 꼭지점으로 갖고 이 폭이 A가 된다라는 거. 폭은 A가 결정하는 거. 됐습니까? 물론 A가 양수, 음수에 따라서 아래로 블록, 위로 블록이 다 바뀌겠죠? 2번식은 뭐였죠? 근으로 나온 거. Y는 A배의 X-알파와 X-베타. 이게 누구였죠? 근이 여기가 알파랑 베타가 된다라는 거. 됐습니까? 그 다음 3번식이 누구였죠? 그냥 생 일반형 ax제곱 플러스 bx 플러스 c 이렇게 세 가지를 알고 있어야지 2차 함수 풀 수 있다고 했었어요. 인정해요? 자, 그러면 이 친구는 0 이게 만약에 0이 아니어도 문제를 풀 수 있거든요. 무슨 말이냐면 우리가 0이기 때문에 x축이 되는 거라서 x축이 근이 예를 들어서 여기가 마이너스 1이고 여기가 b이기 때문에 이 식을 작성을 y는 최고차의 개수 1에 x 플러스 1, x 마이너스 b 이렇게 작성할 수 있는 거거든요. 식을 작성할 때. 인정합니까? 근데 만약에 얘가 0이 아니고 어떤 숫자 3이에요. 그럼 여기다 플러스 3만 쓰면 됩니다. y는 3과 만나는 점이 너랑 너가 되는 거니까. 이해돼요? 마이너스 1을 넣어도 3, b를 넣어도 3이죠. 만약에 이 친구가 0이 아니고 3이라면 이런 식으로 작성을 하면 된다, 식을. 이해됐습니까? 얘가 0이어서 여기가 0이 되는 거예요. 마이너스 1을 집어넣나? b를 집어넣나? 0이 나와야 되잖아요. 지금은 0이어서. 그래서 여기가 0인 거예요. 근데 만약에 여기가 0이 아니고 3이라면 똑같이 3이라면 2차 함수에서는 얘가 y는 3이 되는 거잖아요. 마이너스 1을 넣어도 3,
b를 넣어도 3인 거니까 여기 3이 붙으면 된다고요. 이해돼요? 식의 작성? 이해됐어요? 굉장히 중요한 포인트입니다. 이해돼요? 근데 여기 0인 거니까 그냥 0이라고 쓰면 되는 거죠. 근데 이 친구로 이렇게 작성되는 거예요. 이 친구가 지금 누군 거예요? x제곱 플러스 ax 마이너스 6인 거잖아요. 끝. 그러니까 b는 6이고요. b 6이잖아요. a가 마이너스 5죠. 네. 더하면 1이 정답. 대입해도 돼요. 또는 경계관 써도 돼요. 둘이 더하면 a, 곱하면 b. 둘이 더할 때 중심해야 되는 건 마이너스 a분의 b. 이어서 마이너스 a가 된다는 거. 인정합니까? Right. 넘어갑니다. 왜 이렇게 어지럽지 갑자기? 어? 환기요? 환기 좀 시켜놔야겠다 이따가. 어지러워. 자, 2번. 2차 함수 블라블라블라가 x축의 서로 다른 두 점에서 만난대요. 와우! 2차 식인데 두 점에서 만난대요. 판별식 d가 0보다? 판별식 d가 0보다? 집중해요. 멍 때리면 안 돼요. 판별식 d가 0보다? 두 점에서 만나니까 큰 거죠. 그치. 끝이에요. 판별식 d 쓰면 돼요. 개꿀 아니에요? bd는 누구예요? b제곱 7, 7에 49 마이너스 4a인 거니까 4k인데 걔가 0보다 크다고 했기 때문에 4k 값은 49보다 작아서 k 값은 12.25보다 작은 거죠. 따라서 12가 정답이 됩니다. Right? 안 어렵죠? 안 어려워요. 장난치는 것도 아니고 장난치다가 가는 겁니다. 오늘 너무 빨리 끝날 것 같은데요. 좀 모의고사 문제 몇 문제 풀어보고. 빨리 끝나 빨리 듣자. 탈세가 제일 좋은 거라고. 난 칼퇴 못하는데 어차피. 자, 2차 함수. 자, 2차 함수 이 친구의 그래프와 직선 이 친구가 만난대. 이거 마찬가지로 2차 함수 지금 아래로 블록이 친구랑 기울기 3인 친구랑 만난대요. 이렇게 두 점에서 만나도 되고 한 점에서 만나도 되는 거잖아요. 따라서 판별식 d가 0보다 크거나 같으면 되는 거죠. 두 점에서 만나거나 한 점에서 만나니까. 그래서 그런 거예요. 이유를 알아야 돼요. 근이 두 개거나 한 개면 되니까. 근이 없으면 안 만나는 거잖아요. 그죠? 끝난 거예요. 게임 셋. x제곱 마이너스 2k 플러스 이 x 플러스 k에다가 너는 3x 플러스 2k라고 해놓고 얘를 한쪽으로 넘겨서 2차 방정식으로 만드는 겁니다. 그 5x 마이너스 k는 0이기 때문에 판별식 d를 그래서 쓰는 거예요. b제곱 마이너스 4ac 플러스 4k가 되고 얘가 0보다 크거나 같아야지 두 근이거나 한 근이거나 근을 갖는 거죠. 따라서 4k라고 하는 친구가 마이너스 25보다 크기 때문에 k 값은 얘도 마이너스 6.25가 되겠다. 근데 저거를 왜 넘긴 다음에 판별식으로 써요? 그래서 k 값은 이거 범위 작성하는 거네요. 그냥 분수로 쓰세요. 이게 답인 거예요. 소수를 안 써요 보통. 네? 저거를 넘겨야 2차 방정식이 됐잖아요. 2차 방정식의 근의 개수인 거죠. 넘겨야지 이 친구가 만나는 근이 쌍수니까. 그쵸. 2차 방정식의 근의 판별식이에요. 인정? 방정식의 풀네임이 뭐라고요? 2차 방정식의 근의 개수를 판별하는 식. 그걸 앞에 다 빼고 판별식만 외우는 거거든요. 오케이? 풀네임을 아셔야 돼요. 2차 방정식의 근의 개수를 판별하는 식. 판별식. 오케이? 자, 4번. 자, 4번 보면 마이너스 2부터 2까지 사이에서 2차 함수의 최대값 알려줬고요. 최대값을 구하는 게 문제죠. 자, 이렇게 제한된 범위에서의 2차 함수의 최대 최소는 일단 어찌됐건 그래프 개혁을 그려야 되기 때문에 이 친구를 꼭지점을 구해야 된다. 어떻게? 절반의 제곱을 더하고 빼서 그 더한 거는 완전 제곱식이 된 거고요. 그 다음에 뒤에는 a-1이 남아있겠죠? 그럼 얘는 분명히 아래로 블록이고 이 꼭지점이 1, a-1이 될 건데
제한된 범위가 마이너스 2부터 2까지죠. 분명히 2차 함수는 좌우 대칭인 함수니까 여기가 지금 1이라서 2가 1에 가까워요? 마이너스 2가 1에 가까워요? 2가 1에 가깝게끔 그리면 돼요. 얘는 좀 멀리 그리고요. 그럼 당연히 최대는 여기서 같겠죠. 최소는 여기서 같겠죠. 얘는 2도 저도 아닌 점이죠. 그죠? 그래서 이 친구랑 이 친구만 해결을 해주면 되겠다. 따라서 최소값이 마이너스 4라고 했기 때문에 a-1인 이 함수값이 꼭지점의 y값이 마이너스 4가 되는구나. 그래서 a는 마이너스 3이 되는 거고요. a를 마이너스 3을 구했으니까 우리 마이너스 2에서의 최대값을 구할 수가 있겠죠? 여기다 이제 마이너스 2를 집어넣는 거예요. 따라서 f-2가 최대값 라지 m이 될 수가 있는 거고 집어넣으면 9 플러스 a가 지금 마이너스 3이었고 마이너스 1을 해주면 정답이 그래서 5가 라지 m이 되는 걸 알 수가 있는 거다. 그래서 라지 m과 a를 더하라고 하기 때문에 정답은 5번 2가 되는 겁니다. 이것도 쉽게 생각하면 어떤 거는 결국에 핵심은 2차 함수의 핵심은 꼭지점이에요. 꼭지점. 꼭지점 그려놓고선 그래프 개형을 그리는 거. 내가 지금 좌표 평면을 그렸나요? x축, y축 그렸어요? 안 그렸죠. 안 그리고 하는 거예요. 그냥 그래프 개형만. 이런 걸 그래프 개형이라고 얘기해요. 어떤 모양일지를 모양만 그려놓고 x축, y축을 그리는 게 아니고 그럼 요 꼭지점이 어딘지만 표시하고 그럼 이제 구간만 설정하면 최대 최소가 나오는 거죠. 이해됐습니까? 됐나요? 얘가 중요한 쟁점이 됩니다. 오케이. 오늘은 일단 여기까지. 자, 일단이고요.